여러분들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했죠. 아마 저를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존재하는 것조차도요. 뭐 어찌됐든 제가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또 이번 시즌이 매우 바쁜 시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방송에 몰입하지 못했고요. 또한 출장이 잦다 보니까 늘 생각은 방송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방송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유튜브로 밥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저도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달라는 것이고,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냐면 바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반도체에 대해서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이 반도체에 대한 근황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이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사업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분명히 이 돌아가셨던 김건희 회장님이 죄송합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새로운 먹거리를 주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잘 꿰차지 못했던 이번에 이정 회장의 약간의 판단 미스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삼성은 새로운 먹거리를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될 때다. 우리 산업이라는 것이 늘 바톤 터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현재 그러한 흐름으로 현재 이 기술이 이전이 되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놓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이기는 합니다. 삼성이 뭐 처먹을 게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저희 뇌피셜일 뿐이고, 그 삼성에서 일하시고 있는 얼마나 천재 같은 또한 유능한 인재들이 많겠습니까? 뭐 알아서 잘 해결하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근황에 대한 반도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메일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근황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뻔하겠죠. 삼성전자에 많은 주식을 투자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우리나라의 주역의 회사지 않습니까? 그에 덩달아서 카카오, 네이버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AI 산업이 발전돼야 카카오와 네이버가 혜택을 입게 되는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비리비리 하면 결국 그 영향도 기술주, 특히 AI 기술주의 영향을 입게 된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빌빌대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지만, 뭐 무너질 회사는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이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아니면 은장도를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버티든 뭐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이겠지만 당분간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뭐 이건 뻔한 수순이었죠. 근데 이놈의 새끼가 왜 갑자기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꺼내고 지롤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 또한 너무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짧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말씀드리면 주식방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이야기해야 될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헛발나게 바쁜 달이었습니다. 그때가 2월이었죠. 그리고 2월 중순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그때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아시아 최대 실리콘밸리 연합을 꿈꾼다라는 것이 뉴스에 나왔고요.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ARM, 인텔 이러한 기업들이 모여서 반도체 설계부터 파운드리까지 모두 우리 미국 기업들끼리 쿵짝쿵짝 하면서 반도체를 몽땅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자, 뉴스에서는 개 어렵게 말하고 있지만 아주 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과 미국, 대만, 이 세 나라, 이 쌍놈의 새끼들이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기술을,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키웠던 반도체 기술을 다 자기들이 빼먹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하면서 한국을 왕따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이번 정부, 정말 진짜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잘못하면 제가 이러다가 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정기고문 당할지도 모를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일단 말하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 삼성, SK,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생산 그리고 설계,
이런 것을 일본의 라피더스 연합적으로 미국이 계속 밀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반도체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결국은 누군가가 써줘야 가치가 있는 건데 미국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한국 거 안 써. 일본의 라피더스 쪽에 반도체를 맡기고 그걸 쓸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차후에 첨단 반도체와 AI 반도체 설계를 하는 어디입니까? 바로 ARM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들에게 모든 설계에 대한 기술력과 권한을 일본, 대만으로부터 일단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기술력을 한국을 빼놓고 인텔에게 모두 몰아주겠다라는 형국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인텔 CPU는 현재 개판이냐? 왜 AMD CPU가 점점 좋아지느냐? 그건 저도 알 수는 없어요. 뭐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자, 어쨌든 실제로 인텔은요 조만간 삼성 시장 다 뺏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삼성 앞지르게 될 겁니다. 이거는 거의 확고한 현실이다. 왜냐? 뭐 한국이 제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뭐 아무리 파운드리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한들 결국은 여러 강대국이 맞대고 있는 저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이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텔 1나노 우리 제일 빨리 가겠다. 2030년까지 삼성 제칠 것이다. 아, 어떡합니까? 삼성 답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왜? 그 반도체 특허권 대부분 인텔과 IBM이 갖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이 삼성이 뭘 만들려고 하고 제동만 걸어도 삼성이 답답해지는 이 포지션에서 다른 나라에서 대가리를 맞대고 인텔에게, 또한 미국 정부가 인텔에게 기술력을 이전시켜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중에 가장 강력한 기술력의 파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나사와 국방부죠. 얘네들이 그 뒤에서 받침을 해주고 있는 이상 답이 없다.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되겠지만 말이죠. 원래 지금의 인텔이 이렇게 포부를 밝힐 수 있는 건 최근에서야 가능했죠. 인텔은 사실 이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에서 후발주자입니다. 그런데 인텔이 이제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보다 먼저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죠.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덕 중에 덕은 양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쳐부으면 이건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중국이 제 아무리 미국이 제동을 걸고 제 아무리 너희는 반도체 못 만들어 해도 돈으로 딱 쳐부으면 결론은 만들어집니다. 그게 똥이 됐든 그게 된장이 됐든 결론은 만들어지게 된다. 더군다나 특허권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이 똥을 만들 리는 없다. 분명히 된장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인텔의 이러한 포부를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야, 생각을 해봐. 인텔이 미세공정 양산의 경험이 거의 없어. 그런데 몇 년 만에 7나노에서 3나노로 점프를 하고 갑자기 1나노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대만과 중국과의 이런 전쟁의 압박으로부터 너무 친하게 지내는 이러한 교류적인 양상이 보이고 있고 대만 또한 미국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TSMC가 미국과 매우 친한, 즉 친미 성향의 기업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하지만 물건만 막 찍어낸다고 제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개발을 우리가 넘어서 수율까지 높여야 되고요. 수익성까지 낼 수 있는 단계가 와야 인텔이 드디어 삼성의 파운드리를 앞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반도체 잠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현재 20대 8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시아가 많은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처럼 이것을
50대 50으로 비율을 키우겠다. 거기에 TSMC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다. 그러니까 중국이 TSMC를 뺏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한테 반도체 완전히 꿀꺽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절대 TSMC만은 줄 수 없다. 박살내서라도 우리는 TSMC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만이 중국과 반도체 이런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충지다. 그래서 중국은 어찌됐든 미국이 TSMC에 점점 대만과 친해질수록 중국이 점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반도체가 분명히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미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반도체에 목숨을 거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죠. AI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뚱뻥뚱뻥 들어가기 시작하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을 못합니다. 지금 어설픈 AI 시스템의 무기만으로도 러시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구닥다리 무기들이 그냥 박살이 나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그러면 중국과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새로운 전쟁 무기, 즉 AI 무기를 발빠르게 개발하는 자가 새로운 강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미 얘네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중국과 미국에게 얹혀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은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는 그만큼 미국과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미래의 무기이다. 그리고 일본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개처럼 빌빌대면서 반도체 좀만 나눠주십시오. 반도체 좀만 나눠주십시오 하면서 그 기술력을 야금야금 가져오고 있고 한국 뭐하냐 우리나라 정부 이 깝깝한 새끼들아. 이거 진짜 병신인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일제 식민지 시대라는 게 뭐죠?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인해서 날먹한 그러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는 기간 산업을 날먹을 하면서 식민지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꿀꺽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간 산업을 눈뜨고 빼앗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인 새끼들은 대갈바게가 비었는가 서로 당파 싸움 하냐고 자빠져 있고 국민들도 안중이 없어. 그 싸움에 그냥 신나서 서로 그것만 보고 히히덕거리고 놀고 아주 그냥 잔치상 일어났어. 나라는 송두리째 저 새끼들한테 다 뺏기게 생겼구만. 이렇게 아둔하게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 핵심 기술 다 빼앗아 가고요. 중국이 우리나라 하청업체 취급할 겁니다. 이 와중에 서로 싸움지련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거 보면서 시기적거리고 신나서 좋다고 구경거리 났다고. 이거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지금. 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빨리 각성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경제와 안보는 좌와 우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빨간 것, 파란 것 당장에 버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봤을 겁니다. 삼성과 SK, 네이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보호합니까? 지금도 힘이 없는데. 힘도 없는 새끼들이 그 위에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에? 그렇게 무서우면 바지에 오줌이라도 싸든가. 위기 때 그렇게 피해 다니면 그 자리에 왜 있어? 그리고 국제무대에 그런 무서운 사람들, 미국 대통령같이 이런 힘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빌빌 끌려다니긴 하고, 이건 역대 대통령들이 다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외교적으로 가져온 건 거의 없어. 손해만 계속 일으키고 있고 빼앗기고만 있고 그 혜택은 일본이 가져가고 있고 이거 뭔 짓입니까? 예? 그리고 언론에서는 마치 삼성이 미국에 가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니까 우리는 호재다 만세 이러고 있는데 병신 같은 소리입니다. 예? 말도 안 되게 비싼 공사비, 2배나 비싼 인건비, 미국 인건비만 봐도 알겠죠? 거기에다가 인프라 거의 완비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그것 일일이 다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장 짓기에 매우 부적합한 곳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꼴랑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연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거의 반강압적으로 대규모 공장을 삼성에게 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물건들은 어떻습니까? 기본 비용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경쟁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해가 나는 구조이다. 또한 관련 인력 조달도 잘 안 해줍니다. 인텔 기술 유출된다고 안 알려줍니다. 결국 삼성전자에서 끙끙대면서 그것 또한 개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빌어먹을 독소조항, IRA와 칩스, 이 병신 같은 거 미국이 뭐 말만 하면 다 만들어져, 이상한 법이. 어쨌든 그 독소조항에 따라서 제품이 생산된다 해도 중국에는 판매를 못합니다. 또한 미국 관청의 감독을 또 받아야 되죠. 동시에 반도체 수율 공정, 기밀 사항, 미국 관청에 다 공개해야 됩니다. 독소조항에 따라. 이런 병신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고스란히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만들었던 첨단 기술의 노하우가 그대로 미국에 유출되게 된다. 이게 호재냐, 이 병신 언론 새끼들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호재라고 보자면 이게 이 공장들이 원래 한국 땅에 지어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의 무너져가는 이 경제 내수, 이거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살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술 유출 절대 돼서 안 되고, 또한 우리의 주력 기술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물론 언젠가는 뺏기게 되겠죠. 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 된다. 지금까지 노력한 게 얼만데 그걸 고스란히 내줘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이 유출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그 나라 정부는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지 저러한 고기술력 이런 것들을 현재 배우고 또한 그것을 훔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의 위험이 매우 적다. 그래서 윈윈하는 거죠. 거기는 일자리를 주는 것으로 또한 우리는 싼 값에 그 인력을 쓰는 것으로. 그러나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나라보다 인건비도 비싸, 생산 비용도 싸지 않아, 전혀 메리트가 없어. 이런 곳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경쟁하고 있는 나라에서 최첨단 공정에 따른 공장을 짓고 있다. 이게 협조냐고요, 이게. 에? 이게 호재냐고. 전혀 협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쉬울 게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명백히 손해야. 생산 비용이 싸지는 것도 없고, 물건 팔려고 해도 미국에서 계속 간섭하고, 중국에 팔 수도 없고, 거기에 따른 기술 유출은 더 커지고, 뭔 지랄이야, 어? 뭐 보조금과 세제 혜택? 그냥 안 쳐봐도 우리가 그지냐? 어? 이거 없어. 차라리 없이도 자국 땅에서만 우리가 공장을 지어도 경제효과가 훨씬 크다. 그걸 삼성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건 매우 쉬운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과 한국 정부, 한국 언론 다 같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현재 삼성과 SK가 공장을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기사를 썼습니다. 예?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겁니다. 야,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우리한테 큰 돈을 주고 와, 공장을 지어달라고, 제발 지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네. 이야, 우리 대단한 나라다. 와, 고구마 100개 처먹은 기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CXMT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중국 정부가 거기에 반도체, 즉 D램 제조에 엄청난 기술력을 좁히겠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의 거의 버금가는 기술력을 만들겠다라고 현재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중국이 자국 내에서 거대한 내수 시장을 통해서 애국 소비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도체,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더 그렇게 현재 흘러가고 있고, 러시아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서로 중국과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 역시, 푸틴 역시 반도체 무기 좀 필요한데 중국아 좀 안 되겠니? 미국이 안 도와줘.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거의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이렇게 중국이 돈을 쳐 부으면 부을수록 아무리 반도체 수출을 미국이 제재를 하고 또한 기술력을 막는다고 해도 중국이 잘하는 게 뭡니까? 기술 스틸, 응? 따라하는 거. 결국 반도체 관련 장비 중국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국으로부터 흘러들어가는 제품, 기술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한국은 뭐 아무것도 받지도 못한 채 보상안, 협상안 아무것도 걸지도 못하고 진짜 외교를 이따구로 하냐. 이게 외교냐. 이게 가서 병신같이 찐따지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어쨌든 미국의 강압적인 입김에 굴복을 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 보호할 힘 전혀 없다. 위에서 엉덩이 큰 놈이 깔아 뭉갰는데 그거 어떻게 버티냐. 그리고 우리나라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협상을 할 수 있는 외교력이 거의 전무한 나라이다. 솔직히 이거 인정해야 된다. 즉 이런 외교력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뭐 그렇게라도 안 하면 밥 먹고 못 사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국방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뭐 먹을 거 생길만 하면 옆에서 빼앗아가. 뭐 먹을만 하면 또 빼앗아가. 이거 언제까지 당할 건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반도체라는 거 언젠가 뺏기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 때문에 현재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인 중국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패권전에 줄을 잘못한 대가로 우리 물건을 패권국이 사주지도 않고요. 기술력만 쏙 빼가는 이러한 엄청난 외교적 문제에 현재 당착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방관하게 된다면 설계뿐 아니라 생산 라인까지 모두 뺏기게 되는 상황. 계란말이 먹고 김치찌개 먹을 때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뽕에 그만 좀 취해 있으십시다. 에? 삼성, SK, 신기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다. 도대체 이런 언론의 찌라시들이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어?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외교력, 정치력이 쓰레기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힘드네요. 그냥 힘들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할 말은 많은데 끝도 없어요. 이러다가는 뭐 라이브로 하든지 해야지. 어쨌든 미국이 굳이 삼성과 SK 기술과 그 라인을 쫓아오지도 못하는 허접한 라피더스, 일본의 라피더스사와 손을 잡고서 개발하겠다라고 생떼를 쓰는 것은 결국 삼성과 SK의 시장과 기술력을 다 빼앗아 쳐먹겠다라는 노골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뿐 아니라 삼성, SK 다음으로 3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구매를 늘리겠다라고 또한 지원해주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미국 정부가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략 마이크론이 기술력이 매우 좋아져서 뭐 삼성, SK 뭐 이급의 기술력으로 제품을 내놓기만 한다면 엔비디아는 바로 삼성과 SK의 거래를 끊어버리고 마이크론에게 모든 제품을 받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미국 정부 인텔이 그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력을 몰래 빼돌리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일본 대놓고 빼가고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떤 새끼가 더 나쁜 새끼입니까? 난 모르겠고 둘 다 똑같은 새끼라고 저는 보지만 그래 진짜 미국, 일본이 좀 더 나쁜 새끼들이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 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술을 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빼앗기고 있다. 학교에서 일진들한테 왕따가 돈 삥 뜯기듯이 뜯기고 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 진중파, 진일파, 우파, 좌파 둘 다 빼가고 있어 이 멍청한 새끼들아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국제정세 어둡다. 너무 저들이 만들어낸 정치 공세만 관심이 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답답하다 진짜.